예, 보신 것처럼 이제나 저제나 하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4단계가 또 연장된다는 소식은 청천벽력입니다. 이미 문을 닫은 가게들이 즐비한데 이렇게 여름 장사까지 망치고 나면 우리 경제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도 쌓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정부로서도 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당장은 어떤 분들이 제일 걱정입니까? 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봉쇄 조치에 따른 임금 손실률이 상용직이 마이너스 0.8%인 반면 임시 일용직은 마이너스 6.4%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대졸 근로자의 임금 손실률은 마이너스 2.1%지만 고졸 이하는 마이너스 4.1%로 격차를 보였죠. 따라서 봉쇄 조치를 한 달간 시행할 경우 이 빈곤 지수는 3.1%포인트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강력한 봉쇄 조치 시 저소득, 저학력층의 피해가 커진다는 게 한국은행의 결론이죠. 예,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보통 저희가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라고 해서 다 같은 자영업자는 아니겠죠? 네, 서울시 조사를 보면 한식 업종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매출 감소율이 마이너스 14%로 매출 감소액은 63개 업종 전체 감소액의 22%나 되죠. 바로 유동인구가 줄어든 결과란 게 서울시 분석인데요. 예. 올해는 거리두기 4단계가 한 달 이상 이어지기 때문에 이 유동인구는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소비 촉진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 방역과 소비 촉진이라는 게 동시에 양립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정부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소비 진작책이 이 소비 증가분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이죠. 시행 시기와 사용처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방역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도 이를 고심하는 분위기죠. 게다가 이 방역 강화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메시지가 국민들에겐 혼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들 정서가 이제 위축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소비 진작 효과로 현저하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렇다면 이게 길어지면 이제 추석 대목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추석엔 이 가족 지인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성수품 구매도 늘어나죠. 내수 경기가 크게 살아나는 말하자면 대목인 만큼 추석 전에 4단계에서 벗어나는 게 당장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좀 높아지면 나아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사전 예약을 받는 18세에서 49세 백신 접종이 소비 진작 측면에서도 중요해졌습니다. 예. 이들이 소비의 주축이기 때문이죠.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장 강력한 경기 부양책은 백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백신 보급이 언제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활동은 달라질 거예요. 예, 지난 2분기에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영향으로 소비가 좀 회복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가 또 걱정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